며칠 뒤 형사는 그 집에 다시 방문했다. 남편은 출근을 한 모양인지 부인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형사는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벨을 누르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부인은 익숙한 듯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를 향해 문을 열어주고 나서야 인상을 찌푸렸다. 지난번 실례도 있고 해서. 부인은 종이백을 들고 온 형사를 순순히 실내로 들였지만 말투만은 싸늘했다. 신발 벗을 줄 아셨네요? 형사는 멋쩍게 웃으며 마실 것을 요청했다. 미안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 일 후로 집이 좀 어려워져서요. 형사님 덕분에 병원 환자들한테 남편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소문이 나서 병원 문을 닫았거든요. 부창부수란 이런 걸까? 어쩜 저렇게 말에 교양들이 넘치시는지. 남편이 손님들은 꼭 맞으라고 해서 문은 열어드렸는데 형사님도 손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다름 아니고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사모님이 걱정돼서 말입니다. 저요? 여자는 인상을 펴지 않았다. 사건 아직 종결 안 났습니다. 부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고두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외람되지만 평균적인 성인 여성들만큼 건강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집 위치도 외진데다 부군께서 자주 집을 비우시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모님께서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수시로 사모님 상태를 확인해 드릴까 합니다. 빚도 있고 하니까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다른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자의 인상이 험악해서 이상이라는 분위기를 풍기자 형사는 빠르게 말을 덧붙였다. 저를 경호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서에서 지시하거나 알려진 사항은 아니지만 알려서 확인하시거나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여자의 대답을 받고 형사는 집을 나섰다. 최소한 부인은 한패도 주범도 아니었다. 머리가 아팠다. 의사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범행을 곧 저지를 사람의 행동이었다. 백정의 눈빛을 기억하는 그의 감은 소리를 치다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멍청아. 저 여자 곧 죽는다고. 어쩌겠냐. 사람을 죽일 거라고 처벌하는 법은 없는데. 형사는 텅 빈 담배갑을 구겨 던졌다. 그 후 형사는 수시로 여자에게 연락을 하고 집 주변을 살피는 등 필사의 노력을 했다. 여자는 귀찮은 듯 단답으로 대답했지만 상황과 생사만 확인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정말로 여자를 경호하는 것인지 남자의 주변을 캐고 있는 것인지의 경계가 모호할 때쯤 선배님, 그의 후배가 순경 대여섯과 함께 형사의 자리로 몰려왔다. 뭐야? 어디가?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입니다. 후배가 머뭇거리고 있었다. 지금 같은 밥 먹는다고 봐주는 겁니까? 제 부인이 죽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선해에 크게 울렸다. 핏발이 선 눈, 정리가 안 된 수염과 머리. 이전과는 다른 행색의 그 정신과 의사였다. 야, 이 개새끼야! 가만히 있는 사람 집을 이렇게 풍리박산을 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막 이래도 돼? 그는 형사의 반도 안 되는 몸으로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순경들은 그를 저지했고 후배는 형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후배에게 들은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이후 형사가 집에 들러 그의 부인을 협박하고 부인의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하며 집 주변을 맴도는 등의 문제로 부인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평소에도 우울증을 앓던 그의 부인은 그것을 계기로 자살했다고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집 주변에는 형사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들이 곳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아니 그건 잠복 수사. 너도 알잖아. 이게 무슨 스토킹이야.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고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정황상 이건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합의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비십시오.
저 사람 취조실에서도 전화하던 와이프가 죽었는데 지금 뭐가 들리겠습니까? 원래라면 이런 종류의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남자는 꼭 형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는 조건으로. 전생에 저랑 악연이 깊으신가 봅니다, 형사님. 형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실한 소름이 온몸에 끼치는 것을 느꼈다. 어두운 조명과 비슷한 책상, 취조실과 거의 똑같았다. 설렁탕 안 좋아합니까?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준비했던 설렁탕까지. 의사는 며칠 전 서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여유로운 표정으로 형사를 맞이했다. 이 집 설렁탕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요. 악연 말고 오해가 깊으신 모양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건 정말 사과의 의미로. 형사가 자리에 앉아 남자는 등을 켰다. 그건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남자는 형사가 피우는 담배와 똑같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저한테 궁금하신 것이 많으신 것 같아 초대했습니다. 형사님들 제 병원 근처에 계시고 제 와이프랑 연락하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저 정신과 의사입니다. 형사님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작정하고 사람 다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 형사의 앞에 놓여있던 설렁탕을 그릇째 마시고 입을 훔쳤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당신은 이런 성격이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을 가져요.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그런가,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형사님은 부정을 못하는 사람도 분노하는 사람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누구처럼 있지도 않은 우울증이라는 말에 약을 먹고 정말 우울증에 걸려 말라가는 것처럼. 이 시발, 이 백정 새끼 눈깔이 사람 한두 명 잡아 죽일 눈깔이 아니지. 형사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남자를 제압할 생각을 했다. 와이프, 그년 몇 년째 빌빌댈 줄만 알지 삐쩍 말라서 산송장도 아니고 그 꼬라지로 끝까지 의사 와이프 흉내는 내야겠고, 내가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집안에서까지 환자 모시고 살면 저는 누가 치료해 줍니까? 형사는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너는 사람을 죽일 놈이었고 그 여자는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맞았던 거야. 그래서 기사 나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 여자들이 죽건 말건 저랑은 관련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 왔을 땐 이미 그 사람 작업은 다 끝나 있어서 또 찾아다닐 생각에 머리가 좀 아팠는데 여기 인정을 모르는 형사님이 한 분 계시네. 덕분에 일이 좀 쉬워졌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죠. 의사랑 형사는 부업으로 관상을 보라고. 제가 이놈 저놈 약 지어준 환자들이 꽤 많은데 형사님 같은 관상 보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남자는 맨손으로 깍두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바지에 양념을 닦으며 말했다. 백정, 본대 없이 무식해서 시키는 대로 사람 목 밖에 칠 줄 모르는 백정. 형사는 자리에서 뛰듯이 일어나 맞은편 남자의 목을 졸랐다. 이상했다. 남자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린 듯 기이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의 숨은 멎었지만 형사에게 후회는 없었다. 나는 한번 살고 나와도 그만이지만 저런 미친놈을 사회에 풀어놨다간 몇 명이 더 죽어나갔을지 모르지. 그것이 정당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정당하다. 형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그가 피웠던 담배를 꺼내 물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형사는 등을 켜기 전엔 볼 수 없었던 자신이 앉았던 자리 등 뒤 벽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